지난 토요일은 광화문에서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눈물겨운 장면들이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데모는 모두 젊은 대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했는데 요즘은 모두 나이 드신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간혹 몇 명만 보였습니다. 옛날엔 전부 다 젊은 애들이 했는데 요즘은 다 젊은 애들은 없고 노인네들이 데모를 합니다. 이것은 좋게 말하면 지금의 나라 사정과 또 사회를 나이 먹은 사람은 잘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은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세상 교육을,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교육을 젊은 사람들한테 잘 가르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숨 걸고 투쟁한 젊은 젊은 사람들의 그 혈기가 모두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대모들이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데모였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하던 애들이 하는 데모 전부 다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젊었을 때는 있는 현실 전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나라가 소중하다기보다는, 옛날에 젊은 애들은 나라가 소중하다기보다는 이 나라의 불합리한 점을 비판하며 또 이상을, 자기네들 그 유토피아 이상을 내세워 그 나라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한국 역사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옛날 애들은 전부 다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게 뭐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젊은 사람들은 이 나라를 사랑하기보다는 이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며 또 목숨 걸고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데모하다가 죽거나 그러면 다 열사라 그랬죠. 열사. 무슨 열사. 그러면 나라 또한, 그 당시엔 우리 나라가 또한 그 청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사회교육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또 다른 잘못된 정치를 반복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길거리 다니면 최루탄 냄새가 나가지고서 매웠어요. 요즘은 그런 건 없어서 좋아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신 수준과 또 교육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 까닭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높은 정신 수준을 갖춘 나라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데모나 또 그걸 가르치기보다는 그것도 막기 위해서 하는 그 당시의 정치나 이게 전부 다 정신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잘못된 나라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국민인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권자나 국민 모두가 잘못된 나라를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우리는 복된 나라를 만드는 지혜를 모두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도 못한 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처럼 이 잘못된 국가관을 이 시점에서 깨우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바로 지금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모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예요.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여 이북처럼, 저 북한처럼
나라를 떠나는 사람을 배신자라 하며 죽여버리면 그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국에 살다가 한국보다 더 좋은 데 살고 싶다 그러면 이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배신자라고 갖다가 쏴 죽여버리면 이게 나라입니까 그게? 예. 가고 싶으면 가되 자기 나라가 더 좋아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마음, 나라가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미국에 나가면 우리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괜히 나라를 떠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배신자라고 해서 뒤에서 총 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북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건 나라 아니에요. 또 요즘은 이 철조망에다가 이제 그 돈도 없는데 거기다 또 철조망을 다 깔아놨어요. 지금 그 북한으로 중국 넘어가는데 철조망을 다 깔아놓고 거기다 사격판을 만들어서 저 그림에 보는 게 저기 사격판입니다. 그래가지고 탈북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사살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총으로 지금 쏴 죽여버리고 있어요. 예. 감옥이죠, 감옥. 예, 나라라기보다는. 이처럼 올바른 사회 교육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수많은 국민들이 태극기를 앞세워 청와대로 돌진한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 저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를 가는지 그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수많은 어른들이 청와대로 돌진해야만 하는지 그 까닭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운 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옷 같은 이런 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낫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얇은 실날이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들어가야지, 엉키지 않고 세심하게 들어가야지 고운 천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짜 맞추면 결코 고운 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어 지금의 사태가 벌어졌는지 또 어떻게 해야 지금의 사태를 모면할 수 있는지 지금의 이 사태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이 사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랄 낱낱이 밝혀서 확실하게 알고 고운 천을 만들듯이 짜 맞추는 기술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은 이런 일 저런 일 갖다가 세태를 보고선 올바른 길을 나가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실이 두리뭉실뭉셔진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사회가 혼란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회 역시 바른 사회는 지혜를 통해 고운 천을 짜듯이 그렇게 자기 입장을 버리고 사회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실낫처럼 바른 지혜로 자신의 입장보다는 그 지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나라를 먼저 자기식으로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가지 말라는 것도 우리는 막는 것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선진국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예. 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디 외국에 나가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때마다 놀라는 게 많죠. 예. 옛날에 미국에 갔을 때는 어느 보스턴의 공원에 가다가 뭐 차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무데나 막 넘어다녔더니 저기서 오리가 횡단보도에 줄 맞춰서 가는 거 보고 우린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오리도 줄 맞춰서 다니는데 인간이 이러면 되겠느냐 이러고. 그리고 또 어느 오밤중에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뭐 신호등이 있어도 아무도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막 다녔는데 어느 할머니 하나가 그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라고 앉아서 운전대에 앉아있는 거 보고 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아직까지 배웠습니다.
예. 일본만 가도 그래요. 가지 말라고 줄 서놓은 곳은 절대로 일본 사람 안 갑니다. 그걸 부득부득이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넘어가면 일본 사람들이 막 열받아가지고선 가지 말라는데 왜 가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예. 사회 역시 바른 사회는 지혜를 통해 고운 천을 짜듯이 그렇게 자기 입장을 버리고 사회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실낫처럼 바른 지혜로 자신의 입장보다 그 지혜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운 천을 만드는 지혜를 사회교육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교육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 공부는 거의 못 쓰는 공부입니다. 시험은 잘 봐요. 하질 못해요. 우리나라 인류대학교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냐면 시험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 근데 나오면 별로 그렇게 쓰는 거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가정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 또한 이렇게 올바른 사회교육을 통해 가르쳐야 현실을 바로 보는 지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 대학생들이 이 나라를 소중하게 지킬 생각은 못하고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데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걱정해 일어선 노인들의 데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이라는 국민하고 나라라고 하는 전체가 마치 실낫과 고운 천처럼, 개인이 실낫이죠. 우리가 실낫과 고운 천처럼 잘 짜여지기 위해서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국가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 아까처럼 질서 하나하나 잘 지키는 것이 그게 다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나라를 위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국가 현실을 바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 데나 오줌 넣었어요. 그리고 난 자유라 그랬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게. 그때는 우리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예. 거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이 정도. 이것을 모르면 그 자기 입장은 또다시 범죄가 되어 인생 말년이 좋지 않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특권층이 앉아있으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그 한국일보 사장이 누구야?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뭘 했냐면 쌀을 아낀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를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일보 사장네 집에 놀러 갔더니 거기서 막걸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자네 이거 불법이야.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은 다 안 지켜요. 예. 지네들 잡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부터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일본에 내가 일본에 있을 때인데 일본에 우리 그 건물에 보면은 그 건물에 전광판이 있었어요. 커다랗게. 그리고 그때 그 다나카 수상인 가는 사람도 문제가 저질러서 다나카 수상인 가는 사람은 500만 원인가 먹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거기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노태우 대통령 돈은 숫자가 너무 길어서 잴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내가 또 뭐라 그랬냐. 창피하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봐라. 너희들은 속이 좁아서 저런다. 응? 우리 한국 대통령 봐라. 먹어도 먹으려면 저렇게 길게 먹어야지. 몇 천만 원인지 몇 천억인지 몇 조인지 몰라요. 긴 숫자가 나오는데 일본 다나카는 500만 원 나왔어. 500만 원. 5천만 원 가지고 뭐하냐 그거. 응? 우리나라 사람도 저런 거 가지고 하룻밤 술값도 그거보다 더 나오겠다. 너희들은 속이 좁아서 그래. 그렇게 또 일본 사람들이 조금 줄 알지만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나 국가 앞에 자신의 입장을 버리면 나라는 점점 더 발전하고 또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투쟁 따위는 없어질 것입니다. 옛날에 대학생들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나 학교 다닐 때는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 말 들으면 말이 난 이상했어요. 예. 그 주체사상 두고 이상하고.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니까 그런 게 먹히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현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고 거긴 더 못한 줄도 모르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정체성이 없이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이유를, 지금 우리나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지금 또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이유를 자기 입장을 떠나 지혜를 갖고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경제가 파탄나는 그 첫 번째 책임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된 첫 번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걸 또 몰라요. 다 그냥 박근혜는 그냥 다시 대통령 하자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오늘날의 이 현실의 첫 번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책임은 지금의 정권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두루뭉술한 생각으로 보면,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해서 보면은 현 정권만 책임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정권이 있는 까닭은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 때문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오늘날의 이 정권이 생겨난 거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또 선거를 해가지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책임은 박근혜 씨한테 있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의 나라입니다. 한 형제,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싸워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도 남한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었지만 이북은 나라라기보다는 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집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는 처음 시작할 때는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면서 서로 다른 이념의 나라처럼 보였으나, 우리는 민주주의고 이북은 공산주의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이 우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는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발전한 거예요. 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개인의 능력이 말살되는 공산주의는 패망하여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나라는 소련이었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될 때 내가 소련에 있었습니다. 예. 그때 KGB 앞에 가서 그 동상표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찍었더니 그 다음날 허물어졌어요, 그게. 예. 그리고 소련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사회가 문제는 없었어요, 큰 문제가. 왜냐면 어디 가든지 그 마피아 같은 무리들 있잖아요. 미국 가면 그렇게 많죠. 그게 겁나는데 거기서 내가 여기는 이 깡패들 이런 게 없냐니까 없대요, 소련은. 왜 없냐 이러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군인이 깡패지 깡패 같은 게 존재 못해요. 공산주의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어쨌든 소련도 무너졌습니다. 근데 소련도 질서 지키는 건 우리보다 잘 지켜요. 예. 우리만 엉터리, 우리나라 사람.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 기운이 강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기질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개인이. 우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개인의 능력이 향상되는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또 개인의 능력이 말살되는 공산주의는 패망하여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때문에 모든 공산주의는 망해가고 있지만 공산주의도 아닌 이북만은, 저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북만은 저렇게 이상한 범죄 집단으로 남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건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주의 원리를 모르는 우매한 인간들은 두루뭉술한 민족애를 내세워서 지금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북하고 우리하고 민족인데 이렇게 같이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돈도 갖다 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아직도. 그럼 그 돈이 그 사람들한테 영향이 안 가요.
그걸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전혀 현실하고 틀리는데. 정주영 씨가 소를 1000마리인가 가져갔어요, 거기를. 그 1000마리 딴 사람도 본 적도 없어요. 그 아저씨도 그 짓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으로 떨어졌어요. 그 1000마리 가져가면 이북 사람들한테 갈 것 같아요, 그게? 소는 이북으로 갔어. 그런데 이북 사람들은 몰라.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한 잘못도 없이 탄핵되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여러분들은 누구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나도 박근혜 씨를 찍었습니다. 뽑은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인 이북과 정치 경제면에서 치열하게 싸워 그들을 앞질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북을 앞질른 거예요. 앞질렀기 때문에 그녀는 누구보다 공산주의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니까 조금 불안은 했어요. 예, 처음 해보는 거고. 때문에 그녀는 나름대로 이 대북 관계만은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는 대북 관계가 잘 돼가고 있었죠. 예. 여러분은 손자병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모든 나라의 패망은 밖에 있는 적보다, 밖에서 적이 쳐들어서 패망했다기보다는 안에 있는 아적이라는 건 내 편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아적에 의해 멸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적이란 내 편에 있는 적이란 뜻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아적들에 의해 골머리를 썩어 왔습니다. 데모가 끝나는 적이 없었으니까 그 데모가 전부 다 아적들이 전부 다 일으킨 거예요, 그게. 그리고 마지막 순간도 적이 아닌 아적에 의해, 바로 자기 측근에 의해서 총살당해서 이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인생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예. 여자라서 그것까지 생각 못한 건지,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 이 뼛속 깊이 사무쳐야 할 아버지의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씨는 재질이 부족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자질이 부족해서. 대통령의 자질이 부족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라는 것도 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탄핵을 당한 거고, 자질이 부족해서 저렇게 된 겁니다. 예. 죄가 있어서 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굳이 박근혜 대통령의 죄명을 말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입니다. 대통령쯤 돼가지고, 대통령은 최고 통치권자예요. 뭐라도 써서라도 막았어야죠, 그거를. 제 바보처럼 저렇게 당했어야죠. 그게 죄예요. 그 큰 죄입니다, 그것도. 지키지 못한 죄가. 그건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지켜야지. 그리고 나라가 한번 탄핵을 하면 그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탄핵된 걸 무효화시키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도 말했지만 악법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법이 없는 나라죠, 그거는. 악법도 법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말하고, 소크라테스는 아무 죄 없이 사형 먹고 죽었어요. 때문에 누군가 박근혜 씨를 다시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면 그녀는 마땅히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것도 시켜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전부 다 이민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박근혜 씨를 앞세워 지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도 가려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어떤 인간은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가 탄핵시켜놓고 요즘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위해서 한다고, 이런 인간도 있어요. 정말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같은 인간이지만 정말 어린 애들도 아니고
정말 웃기는 민족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벗은 가까이, 그러나 적은 더 가까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벗은 가까이, 그러나 적은 더 가까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가 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닌데 그거 대부에 나오는 말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이 말이 대부라는 영화에 나오는 말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적은 더 가까이란 말은 항상 주변에 있는 적의 움직임을 주시하라는 뜻입니다. 나랑 친한 저 사람이 내일 갑자기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면 높은 자리일수록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법이에요. 지가 높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막 잘라버리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멀리 있는 적만 바라볼 뿐 가까이 있는 적은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벗 또한 적으로 만들어 가까이 있는 벗을 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탄핵시킨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상대편들보다도 자기네 편이 저쪽에 달라붙어서 탄핵된 거예요. 그래서 탄핵이 된 거예요. 나라가 적에게 넘어가면, 상대편한테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올지 박근혜 대통령은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이게 박근혜 씨의 죄예요. 예. 이게 큰 죄예요. 잘 모르는 죄. 백성들도 잘 이해 못하는 죄. 여기서 적은 내 안에 있는 아적들을 말합니다. 여성으로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멀리 그리고 넓게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내 밑에 있었다가 내가 밉다고 쫓아버리면 그냥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인간들이 자기를 탄핵시킬 줄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책임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되고 오늘날 경제가 자꾸 파탄나는 두 번째 책임은 국민들한테 있습니다. 이 국민들은 선거만 할 줄 알았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루뭉술한 어리석음으로 보면 그놈이 그놈이겠지만 그래도 그놈과 그놈은 다르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같은 한국말 쓰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놈이 그놈이려니 거기서 이놈 찍으면 어떻고 저놈 찍으면 어떠냐. 그럼 나라꼴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놈과 그놈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그거라고 알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교육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그걸 가려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우리나라는 안 시켜요. 그냥 학교 공부만 하지. 평소에 사회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뭐가 뭔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한 40년쯤 처음 일본에 갔을 때 그때 신칸센이라는 걸 타본 적이 있어요.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에서 동경으로 오는데 우리 타는 특실이 아니었어요. 특실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떤 꼬마가 총을 들고선 평평평평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옆에서 쟤 저렇게 놀고 있는 걸 왜 저걸 이렇게 제지하지 않나.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왔다 갔다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심심하게 핑핑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신칸센 타고선 동경으로 오는 게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맨 처음에 핑핑핑 놀다가 지 혼자 핑핑핑 하면 심심하잖아요. 그것도 하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하다가 말다가 저 하다가 근데 엄마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난 그때 그 엄마는 저 엄마는 정말 지치지도 않고 말 잘하네 싶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내 그렇게 말하니까 결국은 한 40분쯤 남겨놨을 때 애가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사회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을 안 치고 너가 그렇게 하니까 재미있느냐, 너한테 무슨 이득이 됐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때 시간도 있는데 책이라도 보면 책은 너한테 뭔가 지식이라도 알 거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애가 나중에 한 40분 동안은 책 펴고 앉아있더라고요. 이런 게 사회교육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육이 없어요.
그냥 야단이나 치든지 말든지 이러는 것 뿐이지. 교육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교육도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밥만 먹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학교 갔다 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외국이 이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 가도 그래요. 유럽 가면 그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 내내 교육식에 그렇게 전부 다 저거 나고서 말이 많아요. 그 말 많은 게 다 교육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게 없어요. 사회교육이 없어요. 이북은 지금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남한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바로 서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분명히 정체성을 갖고 서 있으면 이북은 그 기세에 말려들어서 허물어질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허물어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오히려 이 남한을 향해 호통치는 것을 보면, 지금도 호통치고 있어요. 나 참. 나이도 뭐 2배 이상 더 먹은 인간이 호통맞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그 기상만은 지금의 남한보다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지가 우리한테 호통치고 있어요. 말 잘해라 이놈아. 이 오지랖 여러분들. 그 오지랖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북 오지랖하고 우리나라 오지랖하고 뜻이 틀려요. 우리나라 오지랖은 이렇게 이게 넓다 이런 게 오지랖 넓다 그러잖아요. 이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북은 그 오지랖 치마라는 게 있어요. 오지랖 치마. 여자들 하는 얘기예요. 오지랖 치마의 본뜻이 뭐냐. 오지랖의 본뜻이 뭐냐. 환양년이라는 뜻이에요. 그 우리나라 대통령을 환양놈이라고 욕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 이북에서는 그게 오지랖이에요. 오지랖이라 그러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게 오지랖입니다. 그런 욕이나 먹고 있고 돈이나 갖다 주고 욕도 먹고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북은 거짓말 교육으로 인민들을 바보로 만든 위대한 국가지만, 여기서 위대한 건 뭐 그렇게 언짢아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렇게 바보로 만든다는 건 좀 위대한 겁니다. 저렇게 몇천만 명을. 이제 그 인민들이 이 거짓말을 눈치채면 이북은 한순간에 붕괴될 것입니다. 아직은 못 들어서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이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몰라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하나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김일성이는 나뭇잎 타고선 강을 걸어다니면서 저기 다 세운 나라예요, 저 나라가. 그리고 곧 김정은에게도 아적의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저 나라는 정은이가 잘못하면 다 딴 놈들이 벌 받잖아요. 저기 몇 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열받치는 사람이 있나 없나. 저긴 지가 잘못하면 저놈이 벌 받아야 돼요. 이북은 계급도 없어요. 김정은이 옆에 앉을수록 개들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걔네들 기감이 세기 때문에 집에 들어서 척 들어가면은 이 중에 누가 서열이 제일 높은 가는 사람 금방 알아요. 그러면 서열 옆에 가서 탁 달라붙어 있어요, 걔들이. 그러면 딴 놈들이 뭐 시키면 안 들어요. 왜냐면 서열을 시켜야지 들어요. 그걸 눈치를 걔네들 기감으로 해요, 기감으로. 이북도 마찬가지예요. 저 무슨 법 최영철, 김영철이, 최룡의, 별별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쫙 달라붙어 있으면 걔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런 아적들의 보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보세요.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이북을 접수할 그 똑똑한 통일 대통령이 아쉬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대통령감이 없는 게 문제죠, 지금. 대통령이 못마땅하다고, 자기한테 잘못 대해줬다고, 섭섭하게 대해줬다고, 못마땅하다고 적한테 들러붙어 대통령을 탄핵시킨 놈들이, 이것들은 놈들입니다.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못마땅하다고 적한테 들러붙어 대통령을 탄핵시킨 놈들이 또 국민을 속이며, 요즘은 또 그 인간들이 또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면서 또 자기가 다음번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대통령 자리를 넘본다든지, 그건 뭐 깡패에서 얘기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들은 전부 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갈 것들이죠. 또 공중을 날아다닌다며 개그맨 짓을 하는 웃기는 사람이 쇼와 통치를 구분하지 못하고 본인이 하늘이 내린 대통령감이라면서 떠드는 것을 보면
아직 한국은 멀었구나 하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하면서 요즘 떠들고 있고, 그것도 재밌다고 또 듣고 있고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재밌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정치는 결코 쇼나 개그가 아닙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고 사람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나라가 흥망성쇠가 달려있는데 그걸 쇼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이 전 세계에다가 날 잡아먹으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이 나라를 구할 위대한 인물이 보이지 않지만,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진정한 인물은 바로 이와 같은 혼란 속에 탄생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 이제 진짜 위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며 어리석은 백성을 잘 이끌어 통일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지도자가 출현하게끔 지금 마음속에 모두 다 사이퍼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우리나라가 통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금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꼭 또 이때 이렇게 잘못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꼭 이럴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또 사실은.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러시아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국인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통일 못됩니다. 주변국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해져야지 이 주변국들을, 일본이나 중국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어서 틀림없이 미국은 이북 때문에, 정은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명목으로, 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우리 미국에다 핵무기 쏠라 그러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어쩔 수 없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를 지금 안 도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지금 도와줄 정부가 없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트럼프도 판다 A4지 들고선 이러면서 웃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어떻게 도와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한결같이 모두가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도록 사이퍼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나라 전체가 이익이 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결코 개인의 욕심을 위해 나라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은 절대로 안 그래요. 일본은 저 막 아벤과 저 친구가 저렇게 하고 있지만 돈 많이 못 먹어요, 걔네들은. 그럼 걔네들은 월급이 있잖아요. 수상으로서의 월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뭐 모든 기업이나 다 먹어치우겠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기 그냥 돈만 받고서 하다 일하고선 봉사하고 그만둬야죠. 오늘 대통령 노나요? 근로자의 날인데. 하여튼 뭐 그런 걸 하든가.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주권이라고 나도 놀아야 되겠다. 그럼 놀게 해주든가. 지금까지의 모든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신경도 썼지만 안 쓴 건 아니에요. 대통령쯤 되면 신경 좀 씁니다. 그래도.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개인을 위해 비리도 저질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마자 모두 한 몸처럼 한 몸같이 감옥으로 직행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역사예요. 우리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마자 모두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이 또한 지혜를 통해서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없애버려야 할 과제입니다.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며 또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일 대통령이 되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일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이 나라의 기강이 될 만한 선조들의 업적을 기려서 그 업적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이게 없어요. 외국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을 자기네가 내세우는 건 있어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내세우지 않아요. 다 별 볼 일 없다 그래요. 어떤 인간은 옛날에 대학교 교수도 했다는 것이 무슨 이승만 대통령이 괴뢰군이라고 하면서 저걸 무덤을 파헤쳐야 한다고 이따위 소리 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강한 기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땅기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건 몰라요.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소유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업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높이 기려야 할 선조들의 업적을 잘 알지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인물도 나오는 법이에요. 땅 기운 이러니까 위대한 인물도 나오는데 몰라요, 이 인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경제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하고 서울 간에 고속도로 나올 때 쓸데없는 짓 한다고 거기 누워있었던 게 김대중 씨예요. 거기 자빠져 있었어요, 그 인간.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나 옛날에 일기장도 봤어요. 그 양반 일기장 전부 다 봤어요. 거기 노래도 쓰면서 작사도 많이 했어요. 새벽정이 울렸네. 이거 다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한 겁니다, 그게. 예. 어떻게든지 잘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기려야 될 건 기려야죠. 또 서산대사와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조선은 패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불교 국가 가운데 그 당시에 서산대사라는 사람이 10년 후에 일본이 쳐들어온다고까지 얘기했고, 결국은 중두를 전부 다 승병을 만들어서 모든 전쟁터에 다 내버렸어요. 그래서 서산대사에 직위가 있어요. 선조가 내린 직위. 그게 상군 총사령관이에요. 중이 육해 공군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오는 걸 막은 건 이순신 장군이에요. 서산대사와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조선은 패망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많이 추앙해요. 하다못해 일본 오키나와에 가면 홍길동이를 추앙합니다. 거기는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에요. 나도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홍길동이 실존 인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허균이 쓴 소설책에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 우리나라는 역사부터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사회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은 우리 모두가 먼저 본받아서 그 업적을 더욱 빛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는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뚜렷하게 됐으면 안 생겨요, 이게. 둘째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지금도 뭐 좌파 우파 나뉘어 있고, 우파는 또 우파 나름대로 또 지금 저기저기 다 찢어져 있어요. 그럼 뭐 되겠어요, 저게?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뭉친 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난 그때 미국에서 너무 놀랐어요. 35년 전에 미국 전역을 주름잡던 이태리 마피아는, 그 당시에 제일 셌던 게 이태리 마피아인데, 이태리 마피아가 중국 마피아한테서 밀려났어요. 그래서 뉴욕인가 가면은 길 하나 놓고 이쪽은 이태리 마피아, 이태리 타운이고 이쪽은 차이니스 타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내가 겁이 났다는 건 조금 쪼큽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총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때 한국 친구가 괜찮습니다. 차이나 쪽은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태리 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쟤네들은 이쪽으로 오면 맞아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태리 애들은 일 못 와요. 우리는 저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돼요. 그 책만 하면 된대요. 책만. 책이 중국말이죠. 그래서 이 이태리 마피아는 중국 마피아한테 밀려서 서열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서열순위. 당시의 서열순위 1위는 중국, 2위는 일본 야쿠자, 그리고 3위가 한국, 그리고 4위가 베트남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 이 한국에 있는 깡패 조직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서열 3위의 한국팀을 깨부수고 돌아간 겁니다.
참, 왜 한국 본토 놈들이 와가지고선 거기서 지금 잘하고 있는 우리 한국 그 마피아들 갖다 다 때려 깨부셔가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 한국은 이 서열에서 밀려나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베트남 밑에 들어가 부하 노릇을 하는 그런 똘마니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적은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 외국에 가면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한국 사람 조심하라 그래요. 참, 그것도 비극입니다. 예. 지금도 한국의 정치판은 서로 잘났다고 우기는 부족한 인간들만 있을 뿐 하나로 뭉칠 미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나라는 이렇게 분열되어 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내가 옳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뭉쳐야 그 주장을 펼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 뭉쳐서 그런 세력을 가져야죠. 지 혼자끼리 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결국 발붙일 것이 없어지죠. 아무리 똑똑해도 또 어리석어 보이는 수많은 무리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먼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로 통합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그들은 발붙일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셋째는 이 물리적인 이득보다는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부득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간다면 그것은 자국민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해요. 그래서 보세요. 트럼프도 맨 처음에 이북한테 큰 거 얻은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죽을 뼈다귀 가지고 게 뭐 대단한 거 같은데 미국은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김정일도 그건 바쳤잖아요. 예. 그 죽은 시체도 그렇게 찾아가요. 우리나라는 죽은 시체 뭐라 가져오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일이라면 눈을 부릅뜨고 하지만 남의 일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식구가 잘못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하지만 남의 식구는 전혀 알 바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이 나라부터 우리나라 자체가 자국민을 구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내 나라, 내 국민이 모두 내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요거 없는 나라가 딱 이 지구상에서 두 나라입니다. 그게 이태리하고 우리예요. 이게 반도국가의 비극이에요. 위로 도망갈 때가 있거든. 경계선이 완전히 막아보면 전부 다 내 나라, 내 식구처럼 생각해요. 일본은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네 어쩌고, 일본이네 어쩌고 이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도망갈 곳이 있다 이거예요. 넷째, 이 나라를 구하는 길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근데 꼭 또 이 나라 못 구할 것들이 옳고 그런 걸 따져서 못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은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짓이라고 해서 나라를 구했어. 그럼 그건 나쁜 짓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결과적으로 승리가 곧 정의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족한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적한테 당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한테 꼭 당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입니다. 유물론적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도덕, 윤리 없어요. 물리적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유물론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손자병법도 정도를 지키기 위한 기공법을 모르면 그 정도는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공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묘술이죠. 그게 이런저런 묘를 짜는 거. 어리석고 겁 많은 인간이, 꼭 겁 많고 바보 같은 인간이 뭐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실을 모르고 전공법을 내세워서 상대방한테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빨갱이들은 여차하면 몽둥이 들고 나옵니다. 다 때려 부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도덕선생처럼 하고 있으면 맞아 죽는 거죠. 그게. 예. 맞아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의 한국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나라가 망하든 말든 기공법을 쓰는 무리와 또 하나는 전공법을 내세워 옳은 일을 한다며 나라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승리가 곧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원하는 결실이 이루어지게끔 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병법이에요. 원하는 결실이 이루어지게끔 길을 움직여야 합니다.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근데 손자병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기의 흐름과 작용에 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직도 밤마다 손자병법을 보고 있어요. 이 기를 능수능란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곧 병법인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서 싸우는 싸움은 바보들이 하는 짓이고 깡패들이 하는 짓이고, 진짜 유심히 잘하는 사람들은 기의 흐름을 조절하는 거예요. 전략이나 전술은 이 기를 어떻게 움직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하는 것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즉 싸움이란 상대의 기를 어떻게 제압할까 하는 것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때문에 힘이 세다고 하여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엊그제는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들어누워, 지금 저 그림에 보시는 게 저기 거기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저기 들어누워서 상대방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저거 보세요. 여기 발표 지나가라 이거예요. 아니면 통과한 걸 폐지하든가 저러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상대방들이 못 나갔느냐? 아니에요. 뒷문 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참, 저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도 많아요. 서울대학교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상대방은 뒷문을 열고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런 지금 나라의 중대사가 있는데 저 총대장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집안일 때문에. 지금 저마다게 지금 집안일 먼저 하게 생겼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전에도 언젠가 한번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도서관 관장이 나면 딱 맞는 사람이라고. 대통령감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게 그 도서관 관장할 사람을 갖다 대통령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 저럴 때는 빠지죠. 예. 이게 국민이 눈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 그들을 못 나가게 할 목적이었다면 반드시 앞뒷문 모두를 염두에 두고 막았어야지. 단순하게 사용하는 물만, 저기 이제 드나드는 문이에요. 저기만 막으면 저기 애들 장난이지. 저기 뭐 전술도 아니고 전략도 아닌 거죠. 저기 바보들이 하는 짓이죠. 쇼. 하여튼 정치가 쇼예요. 이렇게 바라는 대로 결과가 되기 위한 전술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가 없기 때문에 저런 걸 하는 거예요. 갈머리들까지 하면. 옛날에 유비는 이렇게 올머리가 필요해서 제갈공명을 찾아가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제갈공명을 불러온 것입니다. 제갈공명은 올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렇게 앉아서 저기서 저렇게 세멘트 바닥에 저렇게 누워서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자. 네, 지금 한국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기 정치하는 그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그 유능한 인재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라가 부탁할 때 모두 응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나라를 통일시킬 위대한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을 잘 또 단합해서 굳건한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도유소불유, 군유소불격, 성유소불궁, 지유소부쟁, 군명유소불수.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다. 또 싸움도 공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성도 공격하여 뺏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땅도 싸워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군주의 명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우주의 원리를 어기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득이 간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우주가 해결해 줄 것입니다. 또 승패를 떠나서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하고, 승패를 떠나서 같은 패끼리는 싸우지 말아야 하고, 성 역시 뺏지 말아야 할 것은 뺏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의 기,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이제 국민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 기가 분노에 오히려 자신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속만 차리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곳에서는 싸우지 말아야 하며 그게 평화죠. 예. 군주의 명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싸워서 존재할 수 있는 병법입니다. 예. 병법은 이런 거예요. 먼저 존재해야 돼요. 죽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잘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병법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